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다난하고 그렇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사실상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운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70대 이상 되면은 한두 가지 병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약의 이제 약 성분이 음주 운전 수준은 아니지만은 먹는 습관이 있는데 먹는 약이 운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꼭 술을 먹어가지고 음주 운전을 해야지만은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약 성분에 따라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을 안 먹고 건강하다 해도 이제 늙으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약이라도 먹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 먹어도 자동차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몰고 다니는 이유가 편하다는 겁니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은 뒷창에다가 우리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은 초보 운전이라고 그렇게 써붙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노인이 운전한다고 뒤에도 써붙여야 됩니다. 그 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버스를 타보지만은 버스 타는데도 충격이 대단해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늙어서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제 하다 보면은 버스 탈 때 충격도 상당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래 이제 내릴 때가 되는데 앉아 있다가 내린다고 하지만은 늦어서 운전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은 미리 일어서서 붙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설 때 지하철처럼 아주 스무스하지 않고 충격이 옵니다. 허리도 아프고 버스에서 내릴 때 젊어서는 별게 아니잖아요. 내릴 때 그걸 붙잡고 내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늙으면 버스 타기도 힘들고, 이제 가장 쉬운 것은 이제 택시를 붙잡아서 타는 것인데, 사실상 택시 요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택시 타는 게 사실상 지하철 타는 것보다 편하지요. 제일 편합니다. 노인들한테는 버스도 충격이 심해서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은 팔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스에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붙잡고 서 있어도 옛날에 손에 젊었을 때는 손아귀가 힘이 싹 있는데 양쪽을 붙들고 있어도 손을 세게 붙잡고 있는데 해도 이게 이렇게 딱 풀립니다. 풀려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형편인데 버스 타는 힘이 제대로 있겠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편해요. 자동차 일단 올라가면은 운전대에서 그냥 발만 살살살 움직이면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보다 더 편하거든요. 전동 휠체어는 갈 때 밑바닥이 울퉁불퉁하면은 튀어오르고 잘못하면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동차는 충격 흡수도 잘 되고 또 멀리도 갈 수 있고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0, 90을 먹어도 운전면허증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텔레비 보니까 서울시에는 70세 이상 노인들 그 운전면허증 자동 반납을 하면은 10만 원 카드 준다. 그게 한 번만 주는 건지 아니면 매달 이제 죽을 때까지 주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한 번 10만 원 주는데 반환할 사람이 없죠. 평생 동안 10만 원씩 넣어준다면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늙어도 그 자동차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늙으면은 허리도 아프고 걸어 다니는데 빨리 가지 못하거든요. 느리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타면은 다리만 움직일 수 있고 하면은 빠르잖아요. 자기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늦게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70대 할머니가 그 시멘트 그 컨테이너 차 있잖아요. 그걸 몰고 아직도 일을 하시더라고. 70대 할머니가 그 시멘트 그 믹서기용 그 트럭 있잖아요. 큰 거. 그 집을 지을 때 그 시멘트 공급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시멘트 넣어주는 그 이름이 그 트럭. 그걸 이제 아직도 몰고 운전하더라고. 시골인데 70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도 평생 동안 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남자보다 보면 여자가 사고가 덜 납니다. 늙어도 여자가 사고 나가지고 돌진해가지고 사고 났다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남자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게 많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되게 사고 난 사람 보면 70대 남자, 80대 남자지, 이 여자는 없잖아요. 여자는 운전을, 젊어서는 좀 미숙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늙으면 이제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안 난다. 그래서 노인용 자가용차가 별도로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살짝. 그래서, 노인용 자동차는 급발진이 되지 않는 스위치가 있다든지,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는 갑자기 튀어나가지 악셀을 갑자기 밟는다는 경우에는 그거 대개 보면은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지 악셀을 갑자기 확 밟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은, 갑자기 확 밟으면은, 이거 잘못 밟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딱, 앞으로 나가지 않게 잠겨버리는 그런 장치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용, 승용차를 별도로. 아니면 노인용이 아니고,
뭐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악셀을 갑자기 확 바른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바른 것처럼 팍 바른다. 원래 악셀이라는 것은 세게 잘 안 밟아요. 그럼 확 처음부터 꽝 바른 사람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그시 밟아가지고 속도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악셀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세게 밟잖아요. 급하면은 급격히 팍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셀을 만약 브레이크처럼 확 바른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거 잘못 밟았구나 그런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그 자동 센서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만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은 사실상 악셀을 세게 밟을 일이 사실상 극히 드물어요. 급발진을 세게 밟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서히 밟아가지고 밟는 거는 악셀을 밟지 처음부터 그 브레이크처럼 그렇게 밟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갑자기 뭐 뒤에서 차가 사고 나가지고 뒤에서 차가 추돌해서 뒤따라온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뉴스를 보면 급발진 사고 일어난다 하는 거 보면은 그 악셀을 뭐나 브레이크 잡듯이 갑자기 세게 밟으면은 그 자동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구나 해서 센서가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속도가 세게 밟은데도 서서히 나가든지 딱 서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은 급발진 사고 때문에 뭐 가계가 들어갔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그 브레이크인지 악셀인지 혼돈을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 그 역주행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가용차가 그런 고속도로나 이런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위치에는 그 표지판을 많이 붙여놔야 됩니다. 대개 보는 나도 그 전에 밤이고 낮에는 좀 덜하지만은 밤 같은 데 이래 보면은 표지가 없으니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이게 서울 방향이다. 이러면 서울 방향으로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아예 없어요. 방향 표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하다가 역주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자동차가 진출입을 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 방향 표지를 어떠한 방향에서도 다 볼 수 있게 여러 군데다가 붙여놔야 됩니다. 야광으로 해서 밤에 잘 보이든지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낮이든 밤이든 이래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낮에는 덜 하겠지만은 그래 놓으면은 사람이 들어갈 때 이게 어느 방향이나 내가 어느 가는데 뭐 서울 방향이다. 서울 집이시니까 이쪽이 맞네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뭐 저기 전라도 광주 쪽이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역정에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그 진출입이 있는데 각종 그런 데 보면은 그 방향표 표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는 잘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공사를 한다든가 진출입이 이제 시골 같은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설치해 놔야 된다니.
운전해 보니까 항상 그게 이제 문제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형 사고 일어나잖아요. 역주행하다가 완전히 그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은 아주 그건 죽든지 살든지 그 사고예요. 중상 이상의 사고 납니다. 그거는. 저는 평생 운전을 하면서 한 번 역주행을 딱 해봤습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강릉에서 미시령으로 내려가는, 강릉에서 미시령이던가 아마 강릉 양양고속도로던가 그쪽이 밤에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는 게 도리어 그 강릉 쪽으로 역주행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서울로 가는 거는 단방으로 가야 되는데 역주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민가 긴가 하더라고. 이게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리고 이제 진출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고속도로 들어갈 때 여기는 잠시 이제 글로 들어가면은 고속도로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다. 이런 안내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 방향이다, 뭐 강릉 방향이다. 그러면은 역주행이 잘 안 된다.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데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해봤지만은 그런 기능 없습니다. 잘못 들어가가지고 참 이게 좀 약간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민가 긴가 해가지고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이제 상대방 저쪽 맞은편에서 이제 오는 차가 1차선 쪽으로는 비키고 우측 방향으로 이제 속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한 30km, 40km 고속도로인데도 원래 8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한 50km 정도 서서히 갔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고 그렇게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잘못 들어왔구나 했는데 내가 서서히 서니까 그 사람도 서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왜 역주행을 들어와, 경찰서에서 신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때가 11시인가 12시인가 정도 돼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래서 거기서 바로 돌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서울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대로 이제 들어갔다 해가지고 120km로 달았다고 그러면은 정면 충돌해서 죽었지요. 그때 왜서 속도를 한 50km로 줄였나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왔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쪽 맞은편이 오는 1차선은 비키고 우측으로 이제 붙여서 살살살 가고 전조등은 하향등으로 안 하고 상향등으로 했습니다. 멀리 빛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 이제 오게 되면은 잘 보이게 혹시라도. 그래서 그렇게 가지요. 그랬더니까 내가 그래도 천천히 가고 상향등을 켜서 멀리서부터 그 사람이 서서히 와서 서서 그래도 살았구나.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제대로 들어왔다 해가지고 나도 1차선으로 100 몇 킬로로 쫙 달려버리고 관심도 없이 가시면은 정면 충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평생 50년 동안 운전했지만은 원래 제가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 좀 과감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좀 차분하고 얌전하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조그마한 접촉 사고는 났지만은 뭐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표지판을 그런 데다 붙여놓으면은 야광에도 볼 수 있는, 붙여놓으면은 역주행을 해서 진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을 하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국도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면은 바로 안내방송이 지금 현재 영동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든지, 그러면서 영동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중이며 지금 서울 방향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딱 나오게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지금에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좀 항상 텔레비를 보면은 역주행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제가 60년을 운전하면서 경험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술 담배를 안 먹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도 오랫동안 앉아서 하면은 이게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원래 그 환기도 잘 안 하고 문도 안 열어놓고 그 겨울에 추운데 히터 틀어놓고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졸음도 오고 정신이 몽롱한 게 술 먹은 것 같이 돼요. 그러니까 그 차 안에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가끔 열어가지고 환기도 시키고 그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스위치를 눌러서 순환 스위치를 눌러서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그리고 창문을 가끔 열어서 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정신이 몽롱하지 않아요. 닫아놓고 환기도 통하지 않은데 거기에 사람이 뭐 4명, 3명 탔다 그러면 한 5시간, 10시간 그 운전하게 되면 술 먹은 것 같이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졸음이 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좀 쉬고. 제가 운전해 보니까 한 2시간 운전해가지고 한 30분 쉬면은 딱 좋겠더라고요. 너무 장시간 휴게소에서 쉬지 않고 운전하면은 좀 아무래도 피로가 쌓이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저는 이제 눈이나 비가 오면은 50%를 감속한다는 거. 그리고 안전거리를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띄운다는 거. 그건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어떤 데는 가다 보면 안개가 끼어가지고 전방 시야가 20m, 30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켜고 깜빡이 켜고 그런 식으로 가도 서서히 갑니다. 그리고 1차선은 피하고 이제 2차선이나 이런 도로 빠지지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하면 휴게소에 있으면 나와서 쉬어가지고 좀 안개가 거치면은 들어가고, 가장 그 하기가 어려운 때가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철철 오고 할 때, 그럴 때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대관령이나 그 미시령 같은 데 내려갈 때 그런 데는 안개가 지독하게 낍니다.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방 주시가 짧은 시야이기 때문에 한 뭐 30km를 간다고 하다가 추돌을 해서 박는다 해도 큰 사고는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개 속에서도 80km 이상 세게 달린다 그러면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나 춘천 경춘선 고속도로 갔다 왔는데 그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시커멓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 얼음이 살짝 얼어놓으면은 새카만 얼음이라고 해서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80km, 100km까지 쭉쭉 달리는 거 봤어요. 저 사고 나겠구나, 저 차. 그래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작살 났더라고요, 보니까.
날씨가 원래 대개 보면 지금에도 그래요. 지금에 요즘 3월 달이면은, 지금의 평지 같은 데는, 도로 상태가 얼음도 없고 좋지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강릉 같은 데 내려간다. 그러면 강릉 대관령 있는 데 가면은 거기는 날씨가 춥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는 영상 15도 10도 된다. 그런데 그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영하 2도 3도 됩니다. 그런데 얼음이 있어요. 서울 생각만 하고 100km를 뒤따 바른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산악지대 다니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추운 데가 있잖아요. 특히 다리 위 이런 데는 엄청나게 얼음이 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땅하고 완전히 붙어 있지 않잖아요. 밑에는 냇물이 흐르고 위에는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옵니다. 더 얼어서 완전히 결빙된 상태예요. 원래 땅하고 연결된 데는 땅에서 온기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바닥이 덜 얼어요. 그렇지만은 다리 같은 데는 더 심하지요. 그걸 아시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진출입 그런 데가 아주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데 속도를 들어갈 때도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터널이 저기 보인다. 한 100m, 200m 가까이 보인다. 그러면 한 100km를 달리다가 90km, 80km, 70km 이렇게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지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서 같이 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싹싹 잡으면은 뒷 사람이 불편하고 신경이 나서 잘못하면 추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널이 얼마 안 남았거나 한 400m 된다 이러면 서서히 잡아서 뒤에 차도 한 80km 정도 되게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굴 안에서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은 밖으로 나갈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굴 안에서는 한 80km 정도 달리고, 굴 속에 가까워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됐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가지고 한 60, 70km 정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사고 잘 안 나요. 사고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주안고속도로 같은 데 가까울 때는 산짐승들이 많이 넘어와요. 그 산짐승들이 아주 대낮에는 잘 안 넘어옵니다. 거기 보면 표지판에 보면은 동물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는 산 짐승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대개 보면은 낮에 한 11시, 낮 10시나 11시 오후 3시, 4시 이럴 때는 동물들이 잘 넘어오지 않아요. 환하게 대낮에 밝으니까. 그리고 차들이 그때는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때문에 차 소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짐승들도 귀를 듣고 차 소리 많이 나는구나. 옆으로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새벽 같은데 이런 때는 자동차가 다니는 게 좀 뜸하면서 고요하거든요. 그리고 짐승들이 저녁에 약간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지고 새벽 그 사이에 좀 어두컴컴하고 약간 이제 동이 틀 때 그때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주안고속도로 산이 많은 그런 표지판이 많은 데는
속도를 많이 줄이고 가야 돼요. 거기에서 만일 100km, 120km 달리다가 갑자기 카바가 좀 심한데 전방 주시가 잘 안 보이는 데서 확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100m 가까이 되는데도 뛰어나오면은 갑자기 브레이크 잡기가 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80km나 70km로 달리고, 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속도를 좀 올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녁 늦게 땅거미가 지고 새벽에 동이 틀 때, 그때는 산 짐승이 출몰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속도를 많이 줄여서 한 60km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다른 차들이 그렇게 가면은 신기를 내서 빵빵거립니다. 고속도로는 최하 속도를 한 80km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0km를 갈 때는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비켜서 서서히 가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 늦게 간다고 빵빵거릴 크락션을 올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저는 운전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는 충돌을 평생 60년 동안 운전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앞에서 지나가는 건 많이 봤죠. 지나가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지. 내가 만일에 100km 달리시면 저놈하고 충돌했구나.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열십자로 된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속으로 가다 보면 완전히 부딪힙니다. 그때에, 전방 주시도 확실하지 않은데 속도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한 30-40km 가면서 슬슬 가다가 열십자로 교차로가 되는 그런 부분에는 확인이 완전 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옆으로 가면 차가 없겠지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바로 충돌하게 돼요. 그런 데가 위험합니다. 그런 데가. 그리고 언덕길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언덕길이 이렇게 구배가 심하게 진 경우에는 전방 주시가 안 됩니다. 저쪽 상대방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도 꽤 많습니다. 차가 별로 안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도 중앙선을 잘 지키지 않은 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배가 좀 언덕이 이렇게 진 데는 저쪽에 맞은편에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언덕이 있어. 그래서 차가 마주 오는지 안 오는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가는데 저기서 오는 차는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도 들어있어요. 차가 한 가구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도 속도를 세게 내고 가면은 정말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선 도로라도 이게 언덕이 이렇게 진 데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전방 주시가 100m, 200m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방 주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선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방 주시가 200m, 300m까지 빵빵하게 잘 보인다 하면은 속도를 내도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